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무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충곡 본문 가운데 본사 뒷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이웃들에게 산수의 구경을 권유하고 시냇가에서 맑은 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바라보고 술을 마시며 즐기는 풍류를 서술하였고 산봉우리에서 조망한 아름다운 봄의 전경을 묘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여복의 이웃 사람들아 산수구경 가자꾸나. 이 구절에서 화자는 이웃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청유형 종결 표현으로 산수구경을 권유하고 수감모옥에서 시작하여 정자로 이동한 뒤 다시 깊은 자연으로 이동함으로써 시적 공간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산수구경 권유는 사대부의 강호한정가나 조선 중기 이후에 음력 3월 중순경에 꽃놀이를 위하여 교회나 야산 등지에서의 화전놀이를 소재로 한 규방가사인 화전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며 그 형식은 화전놀이나 산수 또는 명승지에 대한 구경 권유와 이에 대한 수용 또는 거절 등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청을 한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풀 밟기는 오늘 하고 개울에 멱 감기는 내일 하세. 여기에서 답청이란 양력 4월 5일경에 있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청명절에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며 산책하는 것으로 전통 명절 행사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말로 들놀이라고도 합니다. 욕기는 기수에서 목욕한다는 뜻으로 명예와 이익을 잇고 유유자적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공자가 몇몇 제자에게 각자가 가진 뜻을 말해보라고 하자 제자 증석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답청과 욕기를 한다는 내용은 화자가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세.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여기에서 한자 채는 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산에서 무엇을 캐다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는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자 조는 낚시질이라는 뜻으로 물가에 나아가 소박하게 어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화자는 말을 건네는 방식과 청유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산수구경을 권유하였으며 이는 깊은 자연 속, 다시 말씀드리면 거처하고 풍류를 즐기는 곳이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며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명절에 풀밟기하고 욕심을 잊고 유유자적하며 산나무를 캐고 소박하게 낚시질을 하며 자연 속에서 한중진미, 즉 한가로움을 즐기는 모습을 앞문장과 뒷문장이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대꾸법을 활용하여 드러내었습니다. 본사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화자가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갓 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이제 막 익은 술을 칡배로 만든 두건으로 걸러놓고 여기에서 술은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흥취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하는 소재이며 갈건은 칡갈자와 수건 건자를 사용한 한자어로 칡배 즉 갈포로 만든 두건을 뜻하는 말이고 중국 동진의 시인 도연명이 술을 무척 좋아하여 술이 익으면 머리에 쓰던 갈건을 벗어 술을 마시고 다시 쓰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이러한 고사로 인하여 두건으로 술을 거른다는 뜻으로 녹주건이라는 말이 있으며 술을 거르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녹주옹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이는 도연명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을 세어가며 마시리라. 여기에서 수 놓고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색시를 바늘에 꿰어 피륙에 그림이나 글씨, 무늬 따위를 떠서 놓는 행위를 뜻하는 수놓다가 아니고 술을 마실 때마다 꽃을 꺾어
그 잔수를 세는 의미로 쓰여 수를 세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한편 이 구절은 조선 중기 송강정철의 송강가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설시조로 장진주사라는 작품에서 인용된 표현입니다. 장진주사의 초장에서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곧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 그려라고 이야기를 하여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을 세며 마시기를 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옷새진다. 맑은 향기는 잔에 스미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여기에서 청양이 술잔에 스며들고 붉은 꽃잎이 옷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모두 스며들다, 즉 하나가 되다는 뜻으로 청양과 내가 들고 있는 술잔이 하나가 되고 낙홍과 나의 옷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자연과 하나가 된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였으며 문장의 앞구절과 뒷구절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대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려 알외여라.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소동 아해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를 물어. 어른은 막대 잡고 아해는 술을 메고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아이는 술동이를 맨다는 표현에서 유교윤리 가운데 오륜의 하나로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엄격한 도리와 차례가 있다는 점을 뜻하는 장유유서의 윤리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도 앞문장과 뒷문장의 구조가 동일한 대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의 호자 앉아. 시를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 여기에서 미음 완보라는 표현은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닌다라는 뜻으로 본사 앞부분에서 화자가 봄의 흥취를 즐기는 모습을 소요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라고 이야기를 하여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직이 읊조리니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라고 말한 표현에서 소요음영과 유사한 뜻이고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냇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상충곡의 서사전개 구조 속에서 서사단락의 수간목, 본사 부분의 정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사 좋은 물에 잔시어 부어들고 고운 모래 맑은 물에 잔시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느니 도아이로다. 맑은 물을 바라보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 꽃이로구나. 이 부분에서 푸른 물에 복숭아 꽃이 떠내려온다는 표현은 앞서 언급했던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인용된 표현으로 무릉도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했던 무릉 사람이 시냇가를 따라가다가 복숭아꽃이 핀 숲을 만나고 이곳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흩날렸으며 그 숲이 끝나는 곳은 물의 근원이며 그 앞에 산이 있고 그 산에 나 있는 빛이 나오는 듯한 작은 구멍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으며 그곳이 바로 풍요로운 공간인 낙원이고 고전문학에서 흔히 인용되는 무릉도원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릉이 가깝도다 저매이 긴 거인고 무릉도원이 가까운 듯하다 저들이 그곳인가. 말씀드렸듯이 무릉은 무릉도원의 준말이고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이상향, 별천지, 즉 낙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화자가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발견하고 눈앞에 보이는 들이 무릉도원일 것이라고 하며 봄의 절경을 찬미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술과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붓이 들고 소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고, 여기에서 두견화는 진달래꽃을 달리 이르는 표현입니다.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여기에서 봉두는 앞서 말씀드렸던 상춘곡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구조 속에서 네 번째 공간인 산봉우리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간모옥에서 정자, 시냇가, 봉두로 이어지는 가운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란 점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공간이 좁은 곳으로부터 넓은 곳으로 확장되며 점차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구조, 즉 속세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천촌말락이 곳곳이 벌어있네. 수많은 촌락이 곳곳에 버려져 있네. 여기에서 천촌말락은 봉두, 즉 깊은 자연 속에서 조망한 곳으로 수많은 마을, 세속을 뜻하지만 상춘곡 서사 부분에서 부정성을 지니며 속세를 뜻하는 홍진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천촌말락도 자연 속에서 바라보는 세속의 세계라는 점에서 화자가 멀리하려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에 대한 의미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현재 학습하는 교재와 교수자의 견해에 따라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연하 일휘는 금수를 재폈는 듯,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은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여기에서 금수는 비단을 뜻하는 금자에 수를 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쓴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수를 놓은 비단 또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나 직물을 뜻하는 표현으로 문학작품에서 인용될 때는 아름다운 글귀나 시문 또는 자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직유법을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었습니다.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엊그제까지만 해도 거뭇거뭇했던 들에 이제 봄빛이 흘러 넘치는구나. 여기에서 엊그제 검은들은 봄이 오기 전 겨울 들판의 모습으로 풀이 나지 않은 메마른 살림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 번째 시적 공간인 산봉우리에 올라 구름 속에 앉아 세속의 마을들과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직유법을 사용하여 드러내었고, 겨울 들판의 모습과 대조하여 봄의 생명력을 부각하였습니다. 본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양이 잔에 스며들고 떨어지는 꽃잎이 옷으로 진다는 표현에서 시냇물을 건너온 봄바람이 술잔의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꽃이 옷으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후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된 경지를 감각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상춘곡은 좁은 공간인 수간모옥에서 들판, 시냇가, 산봉우리로 이동하며 점차 넓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확장적 공간 구조는 속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깊은 곳으로 점차 이동함으로써 화자의 자연 친화적 모습과 그 이면의 속세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삶의 태도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점차 봄날이 흥이 더해지며 자연과의 물화일체,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경지가 드러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사 뒷부분에서는 산수 구경을 권유하였고, 시냇가에서 술을 마시며 봄의 흥취를 만끽하였으며, 복숭아꽃을 바라보며 무릉을 연상하고 산봉우리에 올라 천촌말락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봄의 들판을 감상하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